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그는 바디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태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태그는 크게 저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자를 편집할 수 있는 문자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록을 만들어주는 목록 태그, 그 다음에 표를 생성해주는 표 만드는 태그, 그 다음에 이미지나 영상, 음악을 넣을 수 있는 미디어 태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 해주겠습니다. 영역을 잡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그 구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그의 구조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시작이고요. 같은 이름으로 쓰여있지만 앞에서 꺽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종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을 했고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태그의 속성을 받을 컨텐츠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컨텐츠가 이 바깥의 태그의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H1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입력해주는 태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여기 보시면 두껍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H1 태그의 기능이 이 태그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BR 태그와 같이 시작만 있고 종료가 없는 태그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BR 태그를 써놨는데 이 BR 태그는 이렇게 한 줄을 띄어서 쓸 수 있는 태그입니다. 네, 줄바꿈 태그라고도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태그에는 속성 값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랭이랑 dir, 그 다음에 차셋 이런 부분들이 다 속성입니다. 속성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속성 값입니다. 이 속성 값에 따라서 이 태그의 기능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태그를 생성을 하실 때는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h1 태그를 제가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h1이라고 입력을 하신 후에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혹은 h1을 또 누르시고 탭을 누르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 태그에 대해서 종류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목 태그인 H1 태그입니다. 헤딩 태그라고도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제가 5개를 쭉 썼는데요. 각 태그마다 H1, H2, H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는 제가 옆에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H1, H2, H3, H4, H5 순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P 태그입니다. P 태그는 여기서 지금 시작을 했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HR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는 여기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P 태그와 P 태그에 동일한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들은 제가 여기서 띄어쓰기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같이 띄어쓰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면 아까 BR 태그를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BR 태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한 줄이 띄어지겠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엔터를 쳐봐야 줄바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 태그 안에다가 글자를 쓰시면은 문단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좀 나뉩니다. 제가 HR로 구분을 해 놓긴 했지만 이거를 잠깐 주석 처리를 잠깐 해놔도 이렇게 문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석이라는 걸 금방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슬러시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슬러시를 누르면 이 코드는 이 프로그램이 읽지 않는 코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메모를 한다거나 표시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효과 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꾸미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그들이고요. 각각의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태그는 볼드 태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이라는 이 문장을 두껍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드 처리를 하면 이렇게 B 태그를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이라는 글자를 컨트롤 X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잘라 붙여넣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야기를 이라고 되는 부분이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탈릭 태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한번 이탈릭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릭은 간단합니다. I 태그입니다. I 태그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컨트롤 X,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탈릭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텍스트를 편집하는 대표적인 태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기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어받아 근대에 와서 발달한 문학 양식이다 라는 부분을 지우기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태그들을 잘라서 여기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형광펜 효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라는 태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한 듯한 효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스몰 태그입니다. 스몰 태그,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따라 과학 소설, 역사 소설, 추리 소설 이런 걸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스몰 태그를 입력을 하시고요. 컨트롤 X, 과학 부분이 빠졌네요. 그럼 컨트롤 X 붙이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스몰 태그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효과 태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태그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될 A 태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는 링크를 걸어주는 태그죠. 대표적인 이제 하이퍼 링크를 해주는 태그고요. A 태그의 약자는 앵커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A 태그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속성 값에 지금 href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이퍼 레퍼런스를 뜻하고요. 이거는 이제 경로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네이버 페이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신 후에 여기 안에다가 컨텐츠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P 태그에다가 네이버 작가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 네이버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A 태그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 네이버 작가를 잘라내서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이 경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위에 거는 이제 필요 없겠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 네이버 작가라는 이 텍스트가 하이퍼링크가 걸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목록을 만드는 태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만드는 태그는 대표적으로 OL 태그, UL 태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UL 태그는 비순차적 태그입니다. 출력 화면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UL 태그로 먼저 감싸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과, 바나나, 키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태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UL 태그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 안에 리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모 역할을 하고요. 얘는 자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사이에 이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UL이라는 그 비순차적으로 되는 목록이 이 리스트에 영향을 줘서 각각의 리스트들이 이렇게 비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장식 관계, 즉 상속 관계가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을 하거나 태그를 사용하실 때 이 상속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서 구조를 짜셔야 합니다. OL 태그는 순차적 목록을 뜻하고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OL을 감싸고 있으면 안에 있는 리스트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 태그입니다. 테이블 태그는 표를 만들 때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지금은 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테이블 태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테이블 태그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시간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생성을 합니다. 지금 여기 테이블 태그가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태그가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 테이블 태그가 위아래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r 태그가 그 다음에 작성이 됩니다. 이 tr 태그가 시작이 됐고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한 줄이 생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tr 태그가 이렇게 한 줄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는 제목을 입력하는 겁니다. 뭐 td와 동일한데 제목만 조금 두껍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tr 안에 5개의 객체가 또 이렇게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tr이 생성이 됐겠죠? 그럼 두 번째 tr 줄이 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거기에 둘, 넷, 6개의 박스가 또 필요하겠죠? 그럼 또 6개. 자, 이런 식으로 객체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월요일, 그 다음에 제가 화요일을 뺐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요일이 없어서 추가를 해 주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화요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성된 걸 볼까요? 자, 그럼 화요일이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음악, 미술, 기술, 도덕, 그 다음에 체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체육을 하시면 됩니다.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줄을 동일하게 그 다음 줄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축키 컨트롤 Shift D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이 통째로 복사가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체육 시간이 잘 들어갔는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 태그에서는 병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셀을 우리가 엑셀로 따지면 병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세로로 병합을 할 건지 가로로 병합을 할 건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가 수요일이라는 요일을 지우고 화요일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속성 값에다가 이렇게 콜스팬이라는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콜스팬은 가로 병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요일이 없어진 거를 수요일이 없어진 걸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수요일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두 칸으로 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다시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를 들어서 여기 도덕을 없애고 사회를 둘 다 한다. 1교시, 2교시 다 한다. 라고 하시면은 도덕을 일단 없애야 되겠죠. 그럼 도덕을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시간을 세로 병합을 해야 되겠죠. 세로 병합은 로우스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로우스팬도 마찬가지로 2로 입력을 하시면 두 칸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여기에 체육 시간이 원래 땡겨져 있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사회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얘는 자동으로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 밀리는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표를 생성을 하실 때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디어를 입력할 수 있는 미디어 태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미지 태그입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이미지라고 쓰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src 경로를 입력하는 부분이 생기고 alt 부분은 이제 오류가 떴거나 메시지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는 경로가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 1.jpg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폴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01 html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죠. 동일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 이미지가 같은 위치에 있다. 이 파일과 그럴 때는 여기 앞에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써주시고 이미지 이름 그 다음에 확장자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장자를 입력을 해야만 작동을 하십니다. 간혹가다 이걸 많이 빼먹으시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파일의 확장자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은요, 파일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속성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 창이 뜨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jpg라고 확장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html이 있는 파일에서 안쪽에 폴더로 들어가서 이미지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 같은 경로에 있어 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이미지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을 경우에는 alt에 적혀 있는 이 텍스트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제가 다시 이미지 폴더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그 글자는 사라졌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미지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디오 태그입니다. 자, 오디오 태그는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새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태그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src 경로를 입력하는 부분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여기 위에 똑같이 src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경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원 파일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원 파일이 같은 경로에 있다 보니까 여기 폴더를 직접 입력해 줄 필요가 없죠. 파일명만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확장자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 값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총 4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러랍니다.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음원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하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입력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컨트롤러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이 모양은 브라우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마다 디자인이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없애시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원래 제가 2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만 출력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오토플레이입니다. 오토플레이는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음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차고 있죠. 이게 시작하자마자 제가 재생을 누르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영상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새로 고침을 누르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미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오토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자동 재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 같은 경우에는 무한 반복입니다. 영상이나 음원이 노래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뮤트 기능이 있습니다. 뮤트 기능은 오토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음원이 소리가 안 듣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러는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오디오 태그, 여기 비디오 태그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사용하시면 되고, 다른 부분, 이 포스터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똑같이 오디오 태그 같은데 여기 안에 오디오 태그가 속성 값이 들어가 있어요. 속성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요. 경로 속성 값이. 근데 그 속성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소스라는 태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오디오 태그 같은 경우도 뭐 mp3 같은 경우에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간혹 가다가 재생이 안 되는 경우, 코덱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만약에 재생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다음 차순위로 실행될 음원입니다. 이 음원은 같은 음원이지만 확장자만 다를 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류를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스를 입력을 하시고요. 경로도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비디오가 되겠죠. 비디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확장자가 mp4가 되겠죠. 저는 mp4 확장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오디오가 잘못했었네요. 네. 자, 비디오 태그랑 오디오 태그는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요. 단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포스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포스터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했을 때 이 ALT와 비슷합니다.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을 때 이 텍스트가 출력이 됐었죠. 자, 그런데 비디오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출력되지 않을 때 이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혹은 이 영상이 로딩이 걸리거나 그랬을 때도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에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bbb라는 파일명이었는데 제가 b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 피카츄 모양이 똑같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오류가 생겼을 때나 로딩이 걸렸을 때 대신 출력되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상복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태그들은 존재하는 태그를 모두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주 사용되는 태그고요. 기타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태그라든지
속성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생성하는 태그는 지금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CSS를 활용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